강원도 홍천, 지도가 가리키는 길마저 끊긴 어느 깊은 산자락. 자욱한 새벽 안개를 헤치고 한 남자가 장작을 패고 있습니다. 낡은 면바지에 물이 빠진 셔츠, 투박한 손마디. 얼핏 보면 평생을 산에서 보낸 약초꾼 같지만 그는 불과 3년 전까지 서울 강남 한복판 통유리로 된 빌딩 최상층에서 수백 명의 운명을 결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IT 벤처 신화의 주역 김진우. 사람들은 그를 500억의 자산가라 불렀고 청년들의 우상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은 그 화려한 수식어들을 단 하루 만에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523억 원. 자신의 젊음과 맞바꾼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는 왜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고립된 숲으로 숨어든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가 버린 것들이 아니라 그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진짜 삶의 조각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인생에 금수저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1980년대 초 경북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진우 씨에게 세상은 늘 차갑고 단단한 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홀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다니며 삼형제를 키웠습니다. 배고픔은 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19살 그는 단돈 5만 원을 들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가 처음 구한 보금자리는 어느 다세대 주택 지하의 보일러실 옆 창고였습니다. 한 사람이 간신히 누우면 끝나는 공간. 겨울이면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음 때문에 잠을 설쳤고 여름이면 습기로 인해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았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격이 지워지는 경험이었죠. 그는 낮에는 신문 배달과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헌책방에서 산 낡은 컴퓨터 서적들을 파고들었습니다.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익히던 시절 배가 너무 고파 편의점 앞에서 남들이 먹다 남은 컵라면 국물을 쳐다보며 눈물을 삼켰던 밤을 그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처절한 결핍이 그를 괴물 같은 집념의 소유자로 만들었습니다. 첫 창업은 25에 찾아왔습니다. 밤낮 없이 코딩에 매달려 만든 소프트웨어.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 그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한강 다리 위에서 몇 번이고 극단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를 붙잡은 건 고향에서 자식 잘되기만을 기도하는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였습니다. 32살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그가 개발한 보안 솔루션이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투자가 밀려들고 직원은 순식간에 수백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가난의 복수를 하듯 그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1년 365일 중 360일을 사무실에서 잤습니다. 돈은 무서운 속도로 불어났습니다. 지하 단칸방 소녀는 어느덧 한남동의 고급 빌라에 살며 국산차 대신 수억 원대 스포츠카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계와 재계 인사들이 그와 점심 한 끼를 먹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성공의 맛은 달콤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돈이 쌓일수록 내 주위엔 벽이 생기더군요. 나를 김진우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통장 잔고로 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시계추처럼 정확하고 차가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전 세계 증시를 확인하고 매출 그래프가 1%라도 떨어지면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어느덧 그는 수백억의 주인인 줄 알았으나 사실은 수백억이라는 숫자를 지키는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품 수트를 입고 수천만 원짜리 와인을 마셔도 속은 늘 허기졌습니다.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 그는 더 큰 계약, 더 큰 숫자에 집착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신호가 온 것은 몸이었습니다. 3년 전 가을, 중요한 합병 계약을 앞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샤워를 하던 진우 씨는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고 눈앞의 욕실 타일들이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공황장애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최고급 침대에 누워도 수면제 없이는 단 10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눈빛이 죽어있는 유령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응급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과로로 쓰러져 실려간 병원.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데 문득 옆 침대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순이 넘은 노부부가 서로의 손을 잡고 여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 씨는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지금 죽는다면 누구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곁엔 내 돈을 탐내는 변호사들과 비서들 뿐인데 수백억의 자산이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종이 쪼가리처럼 느껴졌습니다. 500억이 있어도 내 폐로 들어오는 산소 한 모금을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없다는 사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이 쌓아 올린 성벽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이었는지를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퇴원 후 그는 정처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비싼 차를 두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러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낡은 유모차에 폐지를 가득 싣고 가는 할머니 한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한 송이를 보더니 가던 길을 멈추고 흙 묻은 손으로 그 꽃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는 진우 씨가 수천억대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훨씬 더 밝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존재의 깊이에서 온다는 것을요. 저는 그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는 나를 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돈주머니를 던져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 길로 변호사를 불러 기부재단 설립을 지시했습니다. 자신의 지분과 부동산, 현금, 자산 523억 원, 전액을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과 노인들을 위해 내놓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잠시 쉬면 된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라. 가족은 생각 안 하느냐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돕기 위한 거창한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비워내고 그가 도착한 곳은 어릴 적 꿈꿨던 숲이었습니다. 직접 나무를 옮겨 작은 오두막을 짓고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처음에 주변 마을 사람들은 그가 며칠 못 가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3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하루는 주식시장의 개장 시간이 아니라 산새들의 노랫소리에 맞춰 시작됩니다. 직접 길어온 물로 차를 끓이고 흙 묻은 장화를 신고 밭으로 나갑니다. 예전에는 1초가 아까워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웠지만 지금은 밥 한 그릇을 짓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피우는 2시간을 온전히 즐깁니다. 숲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내가 땀 흘린 만큼만 배추가 자라고 내가 돌본 만큼만 나무가 자랍니다. 500억을 가졌을 때보다 지금 수확한 무 한 뿌리를 들고 있을 때 저는 더 큰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그는 이제 불면증 치료제 없이도 달콤한 잠에 듭니다. 밤이면 쏟아지는 별을 보며 생각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도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달립니다.
남보다 앞서가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남의 시선에 나의 행복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김진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그 숫자들이 정말 당신의 영혼을 평온하게 해주고 있느냐고. 혹시 당신도 성공이라는 이름의 밧줄에 목이 졸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는 500억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500억을 주고 자유를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꼭 수백억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퇴근길에 마주치는 노을, 사랑하는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너무 흔해서 잊고 살았던 그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가치일지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 숲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나요? 마음에 남는 이야기였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비우고 비로소 자신을 채운 어느 CEO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